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CPI 발표가 나왔죠. CPI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과 상관관계에 따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아직도 CPI를 볼 필요성이 있냐, 이 두 가지에 따른 궁금 사항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0일 기준점으로 21시 30분에 나왔고요. 실제 추이는 32%, 예측치는 3.3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7월 달 추이가 어떻게 보면 실제 3% 정도가 나왔는데 오히려 8월 달 추이 넘어오면서 좀 더 높아졌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조금은 걱정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대별 비트코인 시간대별 차트를 본다고 하면 21시 30분에 나왔으니까 30분 목을 한번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1시 30분 요때죠. 예, 요때입니다. 이때 방향성도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누군가는 올라갈 거다. 누군가는 생각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왔으니까 아니겠지라고 했지만 시장은 잠깐 한두 시간 동안은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베팅이 흘러갔지만 오히려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비슷한 패턴 곡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간 대비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쭉쭉 빠져주는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낙폭이 조금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도 같은 영향성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의 상관관계도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낙폭이 워낙 커지면 말이죠. 그리고 이제 CPI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CPI에 따른 영향성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CPI 이제 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제 영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 이제 안 봐도 되지 않겠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 상승 요인의 90% 이상이 후행 지표로 되어져 있다.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후행 지표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건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CPI 발표 이후 월가에서 9월의 매파적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9월에 금리 인상 필요 없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동결할 수도 있다. 오히려 좀 다른 의견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으로 계속 진입이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아직 할 일이 남아져 있다라고 해서 약간 좀 더 강세적인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에 기준금리 전망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CME 패드워치에서는 여전히 90.5% 동결 추이가 가장 높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5.75가 9.5%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9월 달에 쉬어간다라고 해도 11월 달에가 메인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정말로 올릴 수 있냐 없냐 정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플레 둔화 추이도 금리 인하 예상 시점에도 내년 5월로 보고 있었는데 3월 달로 변경이 조금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해도 이게 또 다른 의견으로 유럽에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인플레가 이제 막 내려갔다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면 다시 오히려 70년대, 80년대 때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옳다, 아니다. 뭐 이런 형태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잘 대응을 여러분들도 좀 하시길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CPI가 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영향도는 상대적 강도는 상당히 낮아지긴 했지만 앞으로 11월 달까지 해서 한 번 더 올리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영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국채 변화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신용평가표 무디스나 피치 변화 추이 줄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해당에 있는 은행권에 따른 영향 추이를 줄 것이고요. 그 영향권에 있는 은행들의 지금 파트너십이 되어져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에 따른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나홀로 갈 수 있는, 도면수가 나홀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져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지코인의 상관계수 지수라고 해서 가장 높은 게 체인링크, 그 다음에 도지코인 정도가 될 거라고, 시바이누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이스 시대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멘틀은 이제 도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레이어 2의 프레임워크도 없고 트레저리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옵티미즈 아비트럼이 워낙 많이 치고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좀 묻힐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베이스 쪽이 조금 더 강세로 갈 확률이 매우 높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내 소식으로는 하루 인베스트들에 있는 사무실을 봤더니 이제 대부분 짐을 쌓고 있다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는 델료 이야기인 건데요. 결국에 웹 호스트 비용 미납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그래서 델리오는 자기네들이 저지른 잘못은 생각도 않고 말도 안 되는 피해자 탓을 좀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넥스가 미국의 SEC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 관련 합의를 좀 부었다라고 해서 대부분 SEC가 바이낸스가 아니면 다른 애들은 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겠죠. 여전히 계속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문제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합의점 또는 엄격하게 이제 계속 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압박을 많이 계속 가져가고 있구나 정도는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크립토 퀀트 관련된 이제 퀀트 지표 이야기를 좀 몇 가지를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서도 UTXO 실현 가격 연령 분포도라고 해서 비트코인 홀딩 기간에 이제 그룹을 나누어서 온체인상 마지막으로 거래한 시점 대비 수익을 손실인지 수익인지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12개월에서 36개월 홀더들의 현재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손실 중에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매도 의도가 없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반대로 나머지 그룹들은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전송에서 매도 동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긴 하겠지만 그 물량은 상대적 대비 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장 단기 홀더 활동의 곧 조정 종류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인 것인데요. 차트 세 가지 분포도로 단기 홀더에 따른 보유량 대비를 본다고 하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장기 홀더 보유량 추이를 보게 되면 10만 비트코인 보유량이 감소했고, 평균 코인 연령 분석을 해보았을 때 최근 10만 비트코인이 감소했었을 때 시그널이 발생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동의 의미는 10만 비트코인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10만 개 이상 만약에 변동폭이 왔으면 적절히 좀 우리가 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 약 2년 후에 또 한 번 상승의 여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마스터 플랜 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업비트에도 온톨러지 하드포크 지원이 있다고 하니까 해당 일정 14일 오후 12시부터라고 합니다. 입출금 중단 시점이,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구독자님이 남겨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너는 비트코인만 이야기를 하고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데이터 지표 폭이 가장 많은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따라서 알트코인의 전체 지분율이 알트코인이 그 비트코인 안에 들어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에 있는 중심적인 내용을 먼저 잘 아셔야 내 알트코인의 움직임 폭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예 그냥 비트코인 내용 내가 들고 있지 않으니까 알트코인 내용만 잘 챙겨봐야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거래량이 많이 없는 상태와 도미노스 변동폭도 별로 없으면 알트코인 단일 소재에 있는 재료만 챙겨보셔도 돼요. 근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매우 짧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알트코인에 따른 재단의 파악과 이런 내용들이 상당량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제가 다루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정도에 있는 구도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제가 이 영상에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를 확인을 하려고 하면 저도 인력에 있는 인건비를 좀 더 땡겨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누구나 쉽고 간결하게 볼 수 있는 내막을 몇 가지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매일 데일리마다 영상을 찍고 있는 것 자체도 저도 버겁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런 내용과 맥락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씩 변화되는 추이에 따른 형태의 다른 의미가 있을 거냐, 이런 심도 있는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또 세 번째는 약간 좀 자극적인 내용 문구가 될 수는 있겠는데요. 알트코인이 물론 극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게 물리게 되면 이게 감정적으로 오히려 화살촉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는 무슨 근거로 이걸 보고 있냐? 분명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그분을 설득이 돼서 나랑 같은 생각으로 만약에 같은 베팅을 했다라고 할지언정, 반대로 다른 방향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자기가 생각했던 패턴으로 같이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남 탓으로 바뀌는 과정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 조금은 소극적으로 저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저는 제 소신껏 항상 영상을 찍어왔기 때문에 그걸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적 대비 계속 그나마 좀 변수가 좀 덜하고 그만큼 배수 부분을 조금은 양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알트코인 몇 개 정도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있는 기대값은 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뭐 하고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리스크는 리턴입니다, 항상. 그래서 수익률 대비 비례하는데 이거를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어느 정도 내가 질 좋은 정보를 더 많이 들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만큼 상대방한테 따른 시간과 그만큼 비용이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제가 충당이 못하기 때문에 다른 유튜브 분들도 좀 같이 잘 보셔라. 그래서 정보 부분을 최적화시켜서 자기한테 이로운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을 정보를 잘 필터링해서 그리고 잘 편집을 해서 여기에서 최종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 역량의 힘을 제발 좀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구독자의 부분에 또 영향을 또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할 말은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